네, 안녕하세요. 현재 반도체 업종에서 설비 개발 및 투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유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필요한 설비들을 개발을 하고 또는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17년도 2월쯤에 이제 취업을 진행해서 현재 만 6년 차 직장인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세 권의 책에 어떤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투자나 아니면 투자 마인드, 재테크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소 편중되게 책을 읽은 편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책 세 권도 이제 부동산, 뭐 주식 아니면 뭐 경제 관련된 책들 위주로 이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30대 초반에 벌써 좀 약 7억 정도 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뭔가 어린 나이에 굉장히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권의 책을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건가요? 제가 처음으로 추천해드릴 책은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었던 시점은 2019년도 말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경제에 관심이 대학교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투자를 진행을 했지만 이제 대학생의 한계로서 이제 시드가 되게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취업을 2017년도에 하고 18년도, 19년도 점점 시드가 쌓이고 주식 투자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전에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은 주식에 대한 기본을 다시 한번 다지고자 이 책을 사서 읽었고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저에 대한 경제적인 수준이나 아니면은 몰랐던 단어들 아니면 알았던 단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책인 것 같은데 성민님한테는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책이 가장 도움이 됐던 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인상 깊고 도움이 가장 됐던 건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사전처럼 어떠한 단어를, 경제적인 단어 알려주고 그거를 풀이 해석한 게 아니라 뉴스 자체를 발췌를 한 다음에 그 발췌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한 거기서 필요한 경제 용어가 어떤 거며 용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찝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경제 뉴스를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을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추천해 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당연히 주식 투자나 아니면 경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무조건 읽는 것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기본적인 단어나 아니면 기본적인 용어를 배울 수가 있고 또한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의 경제적인 지식에 대한 촉도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책을 읽고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이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이 수월하게 읽힌다거나 아니면은 쉽게 느껴진다 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실전에 이제 투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에 관련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책을 좀 바로 읽어보고 좀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책도 좀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책은 이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윌리엄 번스타임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의 책이거든요. 이분이 처음부터 경제학 박사였던 게 아니라 원래 의학 박사로 사회생활을 진행을 하다가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와 같은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올리다가 유명해져서 이제 전업 투자자 겸 아니면 경제학자가 된 건데, 사실 저는 이 책은 모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 뭐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건 재테크에 관련된 주식이나 아니면은 연금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이든 모든 자기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인가요? 사실 이 책이 재테크에 관심 없는 사람이 읽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추천드리는 거는 박곰의 투자법이나 아니면 거인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광한국 작가가 작성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좀 더 이해하시는 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최종적으로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 자체가 성민님한테는 약간 어떤 식으로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 느꼈던 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수익률에 대한 함정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은 A라는 자산이 있고 B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자산은 100에서 시작했고 B라는 자산도 100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A는 첫 해에는 수익률이 50% 났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0%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B라는 자산은 첫 해에 3% 수익이 났고 B라는 자산이 그 다음에도 3%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A랑 B 중에 어떠한 자산이 더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그러면 A가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B입니다. A라는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50%가 수익이 나면 150이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30%가 되면 105가 됩니다. 근데 B라는 자산이 만약에 첫 해에 100에서 3%만 103이 되고 거기서 그 다음에 3% 되면 106이 됩니다. 즉 이게 아무리 수익률이 많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그에 상응하게 일으키면 결국에는
손해가 됩니다. 근데 그럼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A라는 자산이 그럼 첫 해에 마이너스 30%가 되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50%가 되면은 수익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 또한 똑같이 수익률이 105인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100이었던 게 마이너스 30% 손실을 하면은 70이 되고, 거기서 50% 수익을 하면 결국엔 105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A라는 자산은 B라는 자산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투자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백날 수익률이 큰다 한들 손실의 폭이 그에 상응하거나 그의 반토막이라도 난다 하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자산 배분이고, 그 자산 배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만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복리에 대한 효과가 계속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좀 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모든 자산은 사실 되게 다양합니다. 우리는 되게 주식이랑 부동산만 알고 있지만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금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동산을 조금 펀드화한 리츠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물가에 연동되어 있는 물가 연동 지수 같은 다양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산들의 특징을 보면 A라는 자산의 상승이 B라는 자산의 하락을 일으키고, B라는 자산의 하락이 C라는 자산의 상승을 일으키고, 이렇게 서로 자산과 자산 간의 연동이 돼 있는데, 이 자산과 자산을 서로 잘 분배해서 비율을 맞춰서 포트폴리오 형성을 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수익률은 극대화되고 손실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적인 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되고, 제가 몰랐던 함정이나 아니면 오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책도 마찬가지로 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은 투자 시작하는 분들 아니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주식 펀드 매니저가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펀드에 실제를 운영하기 전 약 3년간 자산 배분에 대한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실전에 투자를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뜻은 결국에는 증권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도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면, 축구를 대부분 남자분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축구 포메이션을 짜는데 저희한테 이제 카드가 메시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손흥민도 있을 수도 있고 해리케인, 이렇게 다양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격수의 선수들 11명을 갖다 놨다 한들 그 11명으로 호날두는 수비수에 놓고 메시는 골키퍼에 놓고 손흥민을 갑자기 윙백에 놓는 이러한 식으로 포지션을 짜면,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면 누가 그렇게 포지션을 짜냐고 얘기할 거예요. 공격수에 어울리는 선수가 있고, 미드필더는 미드필더에 어울리는 선수, 수비수에 어울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렇게 골고루 각자의 특성이 다른 포지션을 짜야지만 가장 좋은 밸런스를 맞추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이 됩니다. 이것처럼 주식이나 아니면 리츠, 채권과 같이 다양한 자산들을 골고루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분배를 해야 저희가 진짜 원하는 수익률이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아마 저희 톡방에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이 자산 배분의 자자도 사실 모른다고 저는 단언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하나 아니면은 애플,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을 사놓고 자기는 자산 배분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향의 주식들은 다 공격수의 성향에 가까운 것들이고요. 공격수의 성향에 가까운 주식들을 어느 정도 배분해놓고 배당주 같은 꾸준하게 현금이 나올 수 있는 주들을 사서 미드필더에 배치해놓고, 채권이나 아니면 예금과 같은 것들을 수비수에 배치함으로써 저희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수익이 났을 때는 극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자산 배분을 통하는 게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고 증가시킬 수 있는데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기 전에 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이번엔 부동산 관련된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은 이제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요새 제일 유명한 이현철 소장님의 책이거든요. 이현철 소장님이 책을 쓴 건 사실 이 부동산 폭등장 말고도 이제 이거 포함해서 3권이 있습니다. 이거 앞에는 이제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을 안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가장 추천드리고 이 이현철 소장님의 책을 꼭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현철 소장님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거의 100% 다 맞췄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가장 이슈가 되고 상승만 마친 게 아니라 하락을 마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이현철 소장의 조금 단점은 데이터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심리 기반의 툴이 좀 강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6년, 7년 동안 계속 맞춰왔고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이현철 소장님의 책은 충분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점에서 좀 좋았는지가 궁금해요. 이 책이 가장 좋았던 부분은, 우선 제가 부동산을 사실 갖고 있진 않아요. 이제 전세금으로만 이제 갖고 있는 상태고 부동산을 사려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2021년도 전까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2021년도에 이제 폭등장이 오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무지했던 제 자신한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폭등이나 아니면 수익을 부동산으로 낼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2, 3년 동안 거의 한 70에서 80권 정도 부동산 책을 읽었고 그중에서 이 책을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이분이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딱 4가지예요.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심리, 전세가, 그다음에 미분양, 그다음에 정책 이 4가지를 보는데 이 4가지 가지고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과거에 있는 거를 실제로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뉴스를 보고 보면 이 4가지만 기준으로도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거의 맞더라고요. 저는 좀 확신되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감히 얘기해보자면 90% 이상을 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이란 자산이 진짜 비쌀 때 사면은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대출금 갚다가 10년, 20년이 돼서야 이제 원금 이상을 회복하고 얻는 건데 진짜 좋은 타이밍에 사면은 싸게 잘 사서 가장 자기 자산의 큰 부를 잃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언제 사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입지적인 부분도 공부가 중요하지만 저는 사이클에 대한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사이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읽어야 된다는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책도 사실 저도 꼭 읽어보고 싶은 책이긴 한데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 나이 또래나 아니면 40대 초반까지 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제 나이 또래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결혼하고 애를 갖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혼하면서 다들 드는 생각이 안정적인 집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언제 살지에 대한 계획을 짤 때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 시점에 사면 좋겠다라는 게 얼추 나오게 되면 그거에 계획 맞춰서 저희가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소비를 절제하고 하면서 시드를 마련하면 되게 좋기 때문에 집을 사려고 준비하는 무주택자들한테 꼭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20대는 아직 부동산에 관심이 덜 할 수도 있지만 30대 초반부터 뭐 한 40대 초반까지는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엄청 큰 화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무주택자이면서 언제 사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 책들을 사실 어떤 특정한 한 시기에 다 읽었을 거란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래서 성민님께서 어쨌든 지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각각 언제 어떤 고민 때문에 이 책을 읽었는지 그 시기 같은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최근 5년 안에 읽었던 책들인데 우선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은 제가 2021년도 3월쯤에 읽었던 책인데 이때 21년도 3월에 읽었던 이유는 제가 21년도 5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하면서 저와 와이프의 이제 개인 연금이나 퇴진 연금을 같이 고려해야 돼서 그거에 대한 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가 짜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고 안정적일지 그리고 저의 성향에 맞는지를 공부를 하다가 읽었던 많은 자산 배분 책들 중에서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었던 거고요. 이 책이랑 이제 다른 자산 배분 책들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제 지금 자산 배분을 통한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2년째 이제 앞으로도 3년, 4년째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려웠던 경제기사가 술술 읽힙니다는 앞에서 서두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얘가 2019년도에 저희가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시드가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금액을 이제 100단위, 1000단위가 아니라 이제 억 단위로 넘어가면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본을 다지고 조금 더 인사이트를 잘 얻을 수 있고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찝어보기 위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했던 게 조금 화가 나서 부동산 공부를 해보자 해서 시중에 있었던 베스트셀러나 아니면은 여러 유튜버들을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논지가 조금 합리적이다. 이 사람의 인사이트가 좀 배울 점이 많다고 느낀 책들을 다 구매해서 샀는데 그 중에 이 책이 한 책입니다. 앞으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또 있으실까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부동산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대출 관련된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에서 수익률에 가장 민감한 건 세금이랑 이제 대출 관련된 부분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3억을 사서 6억에 팔았다 한들 거의 세금이 1억 5천이냐 아니면 1억이냐 5천만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확실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세금 관련된 책이나 대출 관련된 책들을 좀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셨고 혹시 마지막으로 좀 뭔가 해주시고 싶은 마지막 말 같은 게 있을까요? 재테크라는 게 참 진짜 어려워서 책 한 권만 읽고 좀 투자하는 건 솔직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책인데 각 저자마자의 생각이 다르고 투자 스타일 다르고 A라는 책을 읽고 나서 B라는 책을 읽으면 A라는 책이 허점이 보이고 또 이제 B라는 책을 읽고 나서 C라는 책을 읽으면 B라는 책이 허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부동산 관련 책이든 아니면 주식 관련된 책이든 좀 최소 50권 이상을 읽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고 이론적인 부분이 완성됐다고 바로 수익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전적인 것을 통해서 감도 어느 정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재테크 관련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책들을 계속 읽어오면서 아마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 또한 믿고 있고 재테크에 대한 책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